영화는 한 편의 여행이죠. 마음 가는 대로 걸어보는 영화 팟캐스트 화면을 여행하는 유랑단 조조유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세 번째 3화를 녹화를 또 하게 되었네요. 다들 어떻게 2주 동안 지내셨나요? 저요? 네. 그냥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없네요. 저는요 어제 광양을 갔다 왔어요. 광양 오. 매화 축제. 좋겠다. 어땠나요? 아니 매화를 무슨 97년도부터 심었다고 하는데 미친 듯이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나무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더 크면은 대박이겠다 그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거기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매화나무가 미친 듯이 많다. 그렇군요. 업로드 될 때 매화 다 졌지 않았을까요? 네. 매화 축제 오늘 끝납니다. 와하.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는 파묘 녹화를 했었잖아요. 다들 녹화가 끝나고 어땠나요? 파묘 녹화가 끝나고. 저는 재밌었어요. 특히 조원님이 웃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고요. 처음 저희가 대본을 쓰고 진행을 했잖아요. 역시 대본을 쓰니까 말할 때 훨씬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1화를 편집을 통으로 다 했거든요. 들었을 때 대본이 이래서 있는 거구나. 왜냐면 편집을 할 때 너무나도 편리했다. 저는 이번에 2화 파묘를 통해서 처음 편집을 해봤는데 제가 정말 난리 부르스를 쳤죠.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정말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정말 유에게 피드백을 어마무시하게 보냈는데 유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이번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름하여 유랑기록이라고 합니다. 저희 3명 다 문화생활을 너무 좋아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다 같이 시작해보시죠. 저는 일단 최근에 4월에 있는 비비 콘서트를 예약을 했습니다. 심지어 앞자리요. 티켓팅 너무 잘 됐어요. 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걷다가 생각보다 싸더라고요. 제가 다른 가수들은 막 10 얼마 주고 가는데 여기는 10만 원 안쪽이라 가지고 이거 가야겠다 예매를 했고, 그리고 어저께 그 책을 한 권 샀는데 혹시 스피노자 윤리학 수업이라고 아시나요? 네, 저 알아요. 네, 뭔가 알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사가지고 읽으려고 오늘 지하철에서 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왜냐면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정기가오리라는 철학 공부 모임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 책 하셨어요. 2월에. 그분이 편집본을 주세요. 자기가 강의할 수 있는 강의안을 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저 큰일 났는데요?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애초에 윤리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제가 이과생이잖아요. 네. 윤리학 사전을 안 들었어요. 기본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라서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힘내세요. 화이팅!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 공자의 무슨 책이죠? 논자다, 논자. 그게 어떤 그 타일러님인가 그분이 그 책을 읽으셨다고 해서 한 앞에를 조금 봤는데 옛날 책인데도 너무 이렇게 뼈를 때리는 조언들이 많더라고요. 무섭다. 그래서 뼈가 너무 아파서 책을 덮었어요. 그러면 우리 조이님은 어떤 거를 소개하실까요? 저는 일단 공연은 올해 얘기는 아니고요. 작년에 노엘갤러거 콘서트를 갔었는데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또 한국 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놀아야겠다 하고 놀고 끝나고도 여운에 미쳐서 돈룩배기 낸 거도 피아노로 연습하고 막 그랬는데 올해 또 온대요. 너무 좋은데요? 네, 올해 또 온다고 소식을 들어서 좀 기쁘면서도 그 공연하는 곳이 환경이 안 좋기로 유명해서 걱정도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좀 읽었는데요. 저 작년 노벨 문학상 작가인 욘 포세의 멜랑콜리아라는 작품을 읽었어요. 이게 내용이 정말 흥미로운 게 완전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겉으로 보면 내용을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중심 인물이 라스 헤테르비그라는 노르웨이 화가 이야기인데 정말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쟨 너무 예쁘다, 쟨 무슨 옷을 입었을까, 더 안을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한 100장에 넘게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루하진 않아요. 그게 어떻게 그러죠?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약간 그 크루아상이나 밀푀유처럼 겹겹이 쌓여서 그 맛을 내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단순한 이야기 덩어리인데 그 안에 몇천 개의 문장을 사용해서 그 내면을 아주 세밀하고 점진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라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불쾌한 부분이 있긴 해요. 여자로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아까 말해도. 하지만 뭐 특이하고 매력적인 방식이긴 맞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이라는 그래픽 노블도 원소로 봤는데 이 원소라고 하는데 진짜 쉬워요. 그냥 만화책이니까 사실은. 아주 진보적인 작품이었고요. 왜 청소년 추천 도서인지 알 것 같았고 영화는 준 빼고는 그냥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폴 600m, 다빈치 코드, 스크림. 근데 다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다빈치 코드는 좀 재미없었어요, 솔직히. 문화생활 엄청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나요? 저도 한번 그 멜랑콜리아라는 책을 한번 보고 싶네요. 저는 최근에 연애 남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아주 푹 빠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요즘 핫한 예능인데 정말 재밌어요. 그 힐링과 그 가족의 따뜻함과 설렘 모든 거를 동시에 느끼고 싶다 하면 정말 강추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금요일만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닭강정 아세요? 넷플릭스에 이병헌 감독님이 연출을 하시고 만든 드라마가 있어요. 웹툰이 네이버 웹툰 원작인데 제가 그 웹툰도 다 봤고 이병헌 감독님도 너무 팬이어서 지금 한 1화 다 보고 2화째 보고 있는데 대사가 너무 웃겨갖고 제가 그거를 설거지를 하면서 봤는데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설거지하면. 그래서 자막을 켜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막을 봤는데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빵 터져갖고 계속 그 장면만 막 반복해서 보고 그 정도로 지금 저의 최애의 드라마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단편 소설을 하나 읽었어요. 김유정 아시나요? 동백꽃 김유정. 네. 봄봄 네, 너 감자 알아요. 먹을랜가? 네네. 아무튼 제가 산골 나그네라는 단편 소설을 읽었는데 정말 그 김유정 작가님은 정말 대사를 참 현실감 있게 잘 쓰시는 것 같고요. 앞부분 표현이 진짜 너무 예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막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강추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화는 바로 제가 계속 하고 싶다고 말했던 듄 2입니다, 여러분. 자, 박수! 네. 저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네요. 다들 SF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 네. 실은 그래서 안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본다고 하니까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 하면서 봤고 애초부터 SF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스타워즈도 보다 말았고 인터스텔라도 그렇게 재밌게 안 봤어요. 네. 유일하게 재밌게 본 거는 책인데 김초혁 작가님의 빛으로 날아간다면 뭐 그거요. 네? 빛으로 날아간다면요? 아니에요. 저도 제목을 빛의 까먹었- 속도로 네. 날아간다면 네. 날아간다면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맞아요. 네네네. 그러면 조이님은 SF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애초에 해외 드라마랑 영화 관심 가진 게 닥터우라는 영국 SF 드라마였거든요. 그걸로 입문을 해서 진짜 다양한 걸 봤어요. 그래서 SF에는 크게 거부감이 없었고 스타워즈도 사실 저는 다 봤거든요. 나를 잡아서 아예 빠져가지고 한 달 내내 그것만 봤어요, 영화를. 그래서 여러분 4, 5, 6, 1, 2, 3, 7, 8, 9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볼 것 같지만 아무튼 스타트rek도 봐야 되고 저는 SF 장르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듄이 스타워즈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 듄 보면서 스타워즈 생각 되게 많이 났어요. 저는 SF 영화 사실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의 취향은 코미디와 멜로입니다. 그래서 뭐 SF 영화를 막 딱히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좋아하지도 않고요. 근데 SF 영화 중에서 정말 스토리가 특별하다든지 너무 재밌다 하면 좋아하겠죠?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럼 다들 듄 원작 책은 안 읽어보셨겠네요? 읽어보셨나요? 근데 저는 안 읽어봤어요. 저도 저는 그 프랑스에 잠깐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셰익스피어 서점에 갔더니 듄 원서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큼 샀죠. 근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한번 영어 읽기를 해보겠다 하고 샀는데 너무 두껍고 너무 어려워서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그럼 프랑스에 가서 영어 책을 사오신 건가요? 네. 근데 프랑스 책도 많이 사왔죠. 기념품으로. 근데 그것도 다 장식품이에요. 그래요? 지금. 네. 그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그 서점 말씀하시는 네네, 파리에 있는 맞아요. 거. 맞아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줄이 너무 길더라고. 줄 서서 들어가셨어요? 그럼 거기? 저는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야심형 인간. 저도 장식품 책 프랑스에서 하나 사와가지고 공감이 되네요. 저는 그 모네 정원인 지베르니 가서 모네 책을 사왔는데 프랑스 책이었어요. 프랑스어로 돼 있는 백과사전 같은 책이었는데
살 때 그 직원분이 이거 프랑스어인데 괜찮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 나 프랑스어 배워 막 이러고 사왔는데 역시 멋있는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파리에 가면 오페라 가르니에라고 되게 유명한 공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레 공연을 하나 봤는데 이제 왜 공연 하나 보면 안내 책자 같은 거 팔잖아요. 거기에는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공연을 보러 많이 와요. 제 생각에는 아마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 안내 책자를 파는데 앞에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사람한테 안내 책자에 영어가 적혀 있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해서 샀는데 광고 그 선전에만 영어가 적혀 있고 다 프랑스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갖고 막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다. 난 영어 적혀 있냐고 물어봤는데 여기 앞에 광고에만 영어 한 장 꼴랑 적혀 있고 다 프랑스어더라. 그래서 이걸 10유로에 팔겠다 하면서 경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매를. 프랑스인들 다 뒤에서 웃고 있고 아무튼 너무 재밌었는데 저만 샀어요? 경매 참여했어요? 아니요, 저는 안 사고 저는 새 거를 샀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거를 네네. 또 다른 장식품인가요? 네, 또 다른 장식품이 되었죠. 그리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넘어갈게요. 네, 언제 영화를 봤나요? 저는 3월 8일에 롯데 잠실에 있는데 슈퍼플렉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슈퍼플렉스를 처음 가봤어요. 너무 세련되게 돼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영화관이 이런가. 저는 7일에 용산 아이맥스에서 봤는데 제가 그 오픈하자마자 잡은 게 아니라 보기 전날에 새벽 2시까지 새로 오침하다가 자리를 겨우 잡아서 봤습니다. 근데 아주 나쁘지 않은 명당에서 봐서 만족은 했습니다. 저는 용화맥을 실패를 해서 저는 왕십리 아이맥스에서 봤어요. 그 저희 파묘 녹화하는 날 봤거든요. 3일 날. 왕십리 아이맥스 생각보다 화면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좀 실망스러웠고 그래서 아쉬워서 이제 코엑스 돌비 시네마에 가서 봤거든요. 근데 아침 7시 거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거리가 1시간 걸리는 곳이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갔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3시간 내내 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그 모래벌리 룰 이러는데도 잤어요? 그때만 깼어요. 그래서 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영화 소개를 간단히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듄 파트 2는요. 2024년 2월 28일에 개봉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국이 거의 최초 개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미국보다 더 빨리 개봉했다고. 그래서 저희 티모시 샬라메랑 젠데이아랑 오스틴 버틀러 세 분 내한도 하셨고 그렇게 홍보를 되게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러닝 타임이 진짜 길어요. 그래서 그 티모시 샬라메가 유퀴즈 나왔을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길지만 괜찮아요. 막 보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주요 등장인물은 티모시 샬라메가 폴 역할을 했고 젠데이아가 차니 그리고 레이디 제시카는 레베카 퍼거슨이라는 정말 멋진 배우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되게 기대됐거든요. 하비에르 바르뎀. 누군지 누구죠? 기억나세요? 배우 이름은 모르시군요. 스틸가 역할이 되게 기대가 됐었는데 조금 망가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모두 알다시피 유명한 드니 빌네브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컨택트 다 아시죠? 컨택트.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2049 그리고 준 첫 번째 시리즈까지 모두 제작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블레이드 러너나 컨택트라던가 다른 작품 보셨나요? 저는 SF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봤어요. 네. 저는 그 컨택트를 봤거든요. 학교 과제 때문에 봤는데 그걸 보고 그 철학 이론과 연결 지어서 리포트를 쓰는 게 과제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봤으면 저에게는 잠이 잘 오는 영화였을 왜 뻔했는데 이렇게 많아요? 잠이 잘 오는 영화. 제가 잠에 취약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너무 좋은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어떤 철학 이론인지 기억나시나요? 그게 이론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뭐에 대해서 썼냐면 미래를 내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것대로 선택을 할까? 안 할까? 그게 저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흥미롭네요. 저는 컨택트, 시카리오, 블레이드 러너 다 봤는데 진짜 잘 만들거든요. 이 아저씨가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요. 근데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보면서 와 진짜 재미없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컨택트 원작 소설이 훨씬 나았습니다. 물론 멋있긴 한데 영화가 소설이 더 좋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멋쟁이 감독님이 찍으신 이 듄 2에 대해서 더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 듄 1을 보셨나요? 저는 당연히 안 봤습니다. 안 좋아할 거 알고 안 봤어요.
저는 봤거든요. 저는 솔직히 초반에 좀 잤어요. 좀 지루해서 잤는데 저는 그 티모시 샬라메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그래서 듄 1을 보면서 정말 그 외모에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저는 그때 용암액에서 봤어요. 사막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광활한 사막에 바람에 모래가 날렸던 장면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너무 멋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준 보긴 봤는데 전 집 앞에 있는 완전 쬐끄만 영화관 일반관에서 봤어요. 근데 역시 엄청 잘 만들었는데 재미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 오스카 아이작이 레토 공작으로 나오는데 참 좋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죽었지만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한창 홍콩 영화에 빠져 있었을 시기였어요. 근데 그 영화에 장첸 배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헉, 장첸이 나왔다고 너무 기대하면서 봤는데 네. 약간 그 오리엔탈리즘에 조금 그 영향이 보이는 역할로 나오시고 허무하게 퇴장하셔서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원작에서 그 역할이 조금 더 큰 역할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별 활약을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듄 2가 개봉하기 앞서서 참 소문들이 많았잖아요. 그 소문들에 다 들으셨는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으셨는지. 저는 소문은 솔직히 많이 들었거든요. 유튜브에서도 홍보를 하고 막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근데 동시에 든 생각이 조금 나는 취향이 아닐 것 같은데 봐도 괜찮나? 그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1위 잘 만들었는데 너무 지루해가지고 사실 안 보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리사 날가입하고 다녀가지고 그게 도대체 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티모시 샬라메의 엄청난 광팬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솔직히 듄 1이 조금 지루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럽기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듄 2가 듄 1보다 더 재밌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보러 갔습니다. 자, 그러면 줄거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황제의 모략으로 멸문한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인 폴. 어머니 레이디 제시카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3억으로 도망친다. 그곳에서 만난 반란군들과 숨어 지내다 그들과 함께 황제의 모든 것을 파괴할 전투를 준비한다. 한편 반란군들의 기세가 높아질수록 불안해진 황제와 귀족 가문은 잔혹한 암살자 페이드 로타를 보내 반란군을 몰살하려 하는데 미 네이버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줄거리를 보고 다들 처음에 어떤 감상이 떠오르셨나요? 저는 일단 내 취향 한결같다. 흥미가 안 간다. 그리고 아무런 정보가 없거든요. 가문, 몰살, 복수 하니까 나루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 이름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줄거리를 읽는 거 들으셨겠지만 정말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오스틴 버틀러가 그 엘비스 프레슬리 전기영화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 궁금하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줄거리를 안 봤어요. 저는 그냥 와 티모시 샬라메 나온다 반짝반짝하는 기분으로 그냥 보러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원카 영화도 개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티모시 샬라메가 2편이나 출연을 한다니 매우 기쁜 마음으로 그냥 보러 갔어요. 지금부터는 영화 내용들에 대한 잡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각종 스포일러가 난무할 예정이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을 한번 나눠봅시다. 저는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처음 든 생각이 화가 난다. 화가 너무 나가지고 저는 집 오는 길에 먹으면 안 되는데 일부러 매운맛 닭강정을 사 먹었거든요. 그리고 보는 중간에서도 정말 팬이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시간을 너무 확인하고 싶었어요. 나쁜 의미로 시간이 얼마 갔는지 모르겠다. 너무 길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폴이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나는 역시 FSF랑 안 맞다. 저는 진짜 역시 잘 만드는 감독이다. 역시 재미가 없다. 왜냐면 그 이분이 만드는 영화가 영상미가 너무 좋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되게 명화 같거든요. 내 취향에 안 맞는 명화예요. 내 취향에 안 맞는데 그걸 내가 강제로 앉아서 3시간 동안 봐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멋있어. 너무 숭고하고 와 너무 잘 만들었다 했는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미술관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흥미진진한 스토리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3시간에 걸맞는 스토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1시간 반이면 와 진짜 흥미진진하겠다는데 이걸 3시간이 되니까 조금 길더라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페이드 로타가 제일 매력적인 캐릭터였는데 이렇게 죽이기 있음? 이렇게 임팩트 없이 죽일 거면 왜 그렇게 등장시킴? 조금 화가 났습니다. 저는 화면 연출이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는데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아, 이걸 용화백에서 봤어야 하하. 했는데 내가 왜 왕십리를 갔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코엑스 돌비 시네마를 간 거고 갔는데 이제 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듄 2라는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케일은 컸거든요. 분명히 컸어요. 지속적으로 동일한 레벨로 계속 크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강약이 있어야지 좀 더 몰입이 잘 되는데 한 방이 없더라고요. 임팩트가 있었다 치면 모래벌레 정도? 근데 이야기에 대한 몰입이 안 되니까 저는 사막부터 우주선부터 모래벌레까지 정말 스케일이 엄청 큰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정말 많이 들었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영상미가 화려하고 스케일이 큰 이러한 영화야말로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되는 영화다. 이래서 영화관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진짜 동의하는 게 이 영화를 OTT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진짜 영화관에서 보려고 만든 영화고 제 개인적으로는 영화 자체가 그냥 사막 같았어요. 물론 사막이 배경이기도 한데 엄청나게 넓고 아름다운데 특별한 게 없어요. 약간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가 나오든가 해야지 우리가 와 너무 좋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서 조금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듄 2를 보시고 스토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말했듯이 스토리에도 한 방이 없다. 스토리가 너무 낡았다고 느꼈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원작이 1960년대 작품이더라고요. 솔직히 핏줄 얘기가 전부잖아요. 이 이야기의 코어가. 60년대도 아니고 막 만 몇 년도에다가 무슨 행성도 다른데 아직까지도 핏줄 따지나 그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가지고 세계관의 문화가 너무 옛날 문화다 그 생각을 했고 그 인물들이 문화에 따라서 행동을 하니까 공감이 안 갔어요. 근데 그 인물들은 그 문화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는데 근데 2024년 살고 있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이 만 몇 년도에 있는 행성에 살고 있는데 문화는 1960년대니까 좀 어긋났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네. 근데 저는 오히려 조금 유은인과 반대되는 입장인 게 보통 SF 영화라고 하면 AI, 발전된 기술 이런 거를 주로 다뤄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고전적인 것과 미래의 기술이 섞여서 나온다는 점이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행성에서 살아간다면 칼 이런 것들도 사용하지 않을까요? 기술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고전적인 것들은 계속 될 수 있다는 게 저희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사람들이 이 모래 사고라는 이 환경을 이용해서 싸우는 그런 스토리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이런 환경도 이용하고 자기가 가진 능력도 이용해서 서로 전투를 벌이는데 결국에는 모래 괴물 앞에서는 다들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이렇게 자연 앞에서는 하나같이 힘도 없는 무력한 그냥 인간일 뿐이라는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특색이 있는 스토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듄이 많은 영화들의 레퍼런스가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스토리는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캐릭터마다 사랑, 권력, 그리고 정체성을 위해서 싸우는 인물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듄 세계관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세계관 설정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사막을 배경이라는 것도 좀 독특했고 사막은 밤하늘이 미쳤다던데 화면에서 밤하늘을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사막을 밤하늘을 안 넣었지?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SF보다는 판타지스러운 느낌이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SF는 사이언스 픽션이잖아요. 사이언스가 별로 많이 안 나오지 않았나요? 약간 사이언스보다는 그래서 그냥 완전 픽션, 완전 판타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한 구도는 되게 좋았어요.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저도 비슷해요. 그 프레멘 안에서도 폴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랑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이분화가 되어서 나타나잖아요. 저는 그러한 설정이 되게 특이했고 또 찬이가 이
폴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보는 이 찬이의 시선 때문에 좀 더 이 폴이 메시아가 되어가는 이 세계관이 좀 더 재미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듄 2의 가장 큰 특징이 장면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장면 연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야기랑 연출이랑 안 맞는다, 안 붙는다 그런 느낌이 너무 강했어가지고 근데 가장 연출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중간중간에 막 검은 애들 떠다니고 화면 흑백되는 부분은 멋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쁜 놈들, 걔네들이 좀 멋있어 보였다. 저도 흑백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 페이드 로타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그때가 되게 재밌었어요. 보기가 재밌었고요. 사막이 배경이다 보니까 할 수 없지만 너무 화면이 모래색이니까 조금 질렸거든요. 초반에 기억나세요? 하코넨들이 절벽 따라서 한 명씩 올라가는 거? 오, 맞아요. 그건 진짜 잘 만들었어요.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천재네 이러고 봤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좋았는데 그렇게 미장센이 멋있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저도 흑백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 하코넨 가문의 그 분위기를 너무 잘 그려낸 연출이 아니었나 싶고 저는 그 전투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모래벌레를 타고 프레맨이 나타나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그렇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폴이 모래벌레를 이제 타는 걸 연습하는 장면도 멋있지 않았나요? 저는 그거 입 벌리고 봤거든요. 너무 멋있어갖고. 잔 게 아니라요? 하하, 죄송합니다. 아하하하. 아, 혹시 저한테 2차 뛰러 갈 때 무슨 장면을 보기 위해 보러 갔는데 잤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예요? 저 모래벌레가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나타나서 그게 아마 전투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거 보려고 2차 뛰신 거죠? 근데 그 장면에서 잤습니다. 오노. 그렇다면 이 음악 감독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맡으셨잖아요. 한스 짐머. 네, 한스 짐머. 이 한스 짐머님의 음악 연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음악 자체는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걸리는 게 음악 중간중간에 막 폴이랑 폴 어머니랑 각성하고 갑자기 조용히 해! 할 때마다 그때마다 둥 하고 사정으로 외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감성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몰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지 싶고 그래서 이런 효과 같은 거는 책으로 읽을 때가 역시 자연스럽지 않나 싶네요. 저는 사실 음악을 잘 못 들었어요. 왜냐면 왕십리에서 봤을 때는 그 화면 연출만 집중을 해서 보느라고 잘 안 들어왔고 돌비 시네마가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제가 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근데 하나 진짜 기억이 나는 거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폴이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장면이었나요? 왜 메시아가 딱 되는 그 장면에 그 성당 음악 아리아 같은 음악이 OST로 쫙 나와요. 그때 저 정말 소름 끼쳤거든요. 그게 거의 마지막 부분인가요?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무튼 저는 뭐 당연히 뭐 한스 짐머는 멋진 감독이니까 멋진 음악 감독이니까 용암에게서는 모래벌레 소리일 거예요. 좀 우웅 울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 나올 때 진짜 의자가 울릴 정도로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4D인 줄 알았고요. 개인적으로 음악을 보시면 윤님이 별로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음악이 조금 늦게 나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타이밍 미쳤다. 음악을 이렇게 써야 되지 이러고 뒤에부터는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듄 2를 보다 보면 역사적인 모티브들이 참 많지 않았나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프레맨들이 컨셉이 그거잖아요. 사막에 살고 살짝 유목민처럼 살면서 싸움을 엄청나게 잘한다. 하니까 징기스칸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생각났고요. 무시당하던 민족이라는 것도 조금 비슷하지 않나 그 생각도 했긴 했어요. 저는 그 페이드 로타가 콜로세움에서 전투를 벌이잖아요. 노예랑. 저는 그걸 보는데 정말 콜로세움의 역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오. 정말 로마 사람들은 천재더라고요. 예전에 이게 하나의 오락거리였는데 콜로세움 그 3층 높이에서 수로를 통해서 지하부터 이렇게 물을 채워갖고 경기장을 바다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노예나 적의 포로들을 배에 실어서 모의 해전을 벌여갖고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그 오락을 즐겼다고 해요. 대단하지 않나요? 옛날에 그 콜로세움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크거든요. 거기에 물을 채워서 그렇게 했다는 아이디어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검투사들이 주로 노예였는데 이제 나중에는 전문적인 검투사 양성 교육이 생겼대요. 왜냐면 거의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래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거의 아이돌급의 인기몰이를 했대요. 그래서 프로듀스 101. 네네. 그래서 그들이 흘린 땀으로 향수도 만들고 어머. 이게 원래는 노예로 시작했는데 이제 양성하는 교육 과정 학교도 생기고 막 그랬다고 해요. 노예와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 콜로세움 장면이요? 네, 이런 장면. 저 여기서 처음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그렇게 전 상업 영화파여서 제가 이거 상업 영화인데? 아하하하. 저도 몰라요. 몰라요? 그거 있잖아요. 마블에서 토르 3 라그나로크.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어머, 제가 세상에. 마블을 그렇게 좋아하지. 그래요? 거기서 토르가 외계 행성에 불시착을 해서 검투사가 돼가지고 어머. 짧은 머리가 되셔서 정말 갑자기 원래 그전에도 잘생겼지만 잘생겨지십니다. 아무튼 그런 장면이었어요. 아무도 마블 안 보셨군요. 전 다 봤거든요. 물론 엔드게임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도 잘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많이 활용이 되는군요. 역시 그렇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다 있네요. 그죠. 약간 이 장면을 좀 웃으면서 보고 싶으시면 그 장면을 보시면 돼요. 토르 3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는 하코넨들 행진할 땐 당연히 누가 봐도 북한이나 나치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악은 악이다 이런 정도만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모티브 외에도 다양한 모티브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종교가 떠오르는 그런 모티브들도 이 영화에서 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종교를 좀 싫어하거든요, 솔직히. 뭐 굳이 따지자면 싫어하는데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편이에요. 종교가 이상한 교리들도 많고 이상한 문화들도 많은데 결국에는 인류애를 어느 정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둔을 보면서 느낀 게 종교적인 모티브가 계속 나올 때마다 종교의 좋은 점은 싹 다 무시하고 나쁜 점만 긁어서 쓴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둔을 보면서 저는 인류애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믿고 아니면 사람들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종교를 안 믿는다. 리산 알가이브를 안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종교를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의 군상도 두 가지로밖에 나눠지기가 않아서 단편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은님은 이 종교라는 게 정말 인류의 사랑을 목적으로 둔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감싸서 이끌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폴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라고 칭하는 부분이 이 종교적인 좋은 부분을 빼고 잘못 모티브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랑은 조금 다른데 저는 리더는 상관이 없다 생각해요. 리더는 자기 이익을 위해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데 따르는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으니까 인류애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따르는 사람들한테서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안 보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에 좋은 점이 있다고 봤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메시아를 믿는 게 계속 핍박받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생각하는 게 메시아가 등장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행성에서 핍박을 안 받고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그걸 이끄는 게 결국은 폴이 됐잖아요. 메시아가 왔으니까 우린 승리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준 거고 폴은 내가 이 종교의 구원자가 됨으로써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베네 게세리트들은 자기가 뜻한 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종교를 이용해서.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종교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 내용이 더 현실적이고 무서웠어요. 저도 그 조이님의 말에 정말 동감을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종교 차별 많이 일어나잖아요. 종교 테러 이런 것도 제가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예전에 그 종교와 문화라는 과목을 한번 청강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저는 종교 차별이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왜 테러가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청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수업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종교는 죄가 없다. 다만 그 종교에 사람들의 차별과 권력 뭐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종교 차별과 테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답이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이 현실적이다라는 거에 정말 깊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아까 그 유님이 그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집단 사이에서도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흔히 봤던 그 좋은 분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종교를 믿는 프레맨들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셨나요? 그냥 종교를 이용을 하는 걸로밖에 안 보였어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국에는 전쟁으로 이어지잖아요. 단점만 긁어 모았다고 생각하는 게 둔에서 나온 행동 자체를 전부 다 단점으로 봐요, 저는. 아, 그럼 좋은 행동의 예시가 뭐예요? 약간 종교를 믿음으로써 네. 행하는 선의의 행동? 자기 원수를 용서해준다. 그쯤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준이 높습니다. 전 종교를 엄청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안 보는 사람이라서 네. 그냥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봤거든요.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해요. 원래 막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에 종교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끌어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 그러면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영화로 보셨네요? 완전 비난이라고 봤어요, 저는. 아, 비판도 아니고 네. 비난이다? 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종교가 나쁜 거구나 라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서 종교가 나쁜 거구나라고 느끼긴 느끼는데 종교는 좋은 점도 있는데 왜 이것만 가져와서 단편적으로 쓰냐 이거죠, 저는. 아, 네. 아, 왜냐면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 종교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안 보이니까 이건 비판보다는 비난에 가깝지 않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원님은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하면서 못 봤어요. 저는 그냥 그 폴이 메시아가 딱 되고 사람들이 오 메시아님 하는 걸 보면서 아 종교가 옛날에 이렇게 탄생이 되었겠구나.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관점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한 이상주의자로 보이네요. 네. 네, 그러면 폴이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어머니와 찬이를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고 공주와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이러한 희생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 정말 닥쳐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저 포함해서 보통 이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행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를 안 받다 보니까 폴이 행동하는 게 솔직히 자신을 희생하는 건가 싶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희생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가 얻는 이익이 없어야 돼요. 근데 폴은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좀 있어요. 어떤 이익이요? 그냥 자기가 살아남잖아요. 아, 정말 그 정도로 아, 그럼 희생을 해야 자기가 되면 죽어야 된다. 돼요? 네. 이야기적으로는 죽어야 조금 더 홀리하다. 네. 아, 그건 맞지. 죽으면 바로 더 칭송을 받을 수 있다. 죽은 동시에 그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애가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그 죽은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신으로 칭송하게 된다는 얘기를. 그래가지고 저는 희생일 거면은 어차피 이야기고 얘가 메시아 역할이면은 죽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미롭네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안 옴? 티모시 샬라메 죽으면? 안 됩니다. 티모시 샬라메의 팬들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오셔야 합니다.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조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희생정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은 되게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러는데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네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 삶의 방식을 어느 정도는 바꿀 수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뭐 재난 상황이에요. 저는 제 가족들부터 탈출시키고 아 늦었네 하고 전 죽을 것 같아요. 저 혼자 살아남아서 그 슬픔 속에서 살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저한테 소중한 존재들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희생을 할 수 있고요. 제가 만약에 폴이라면 폴의 선택 그대로 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찬이가 나중에 화나서 뛰쳐나가잖아요. 이제 찬이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 거예요. 미안해 찬이야. 이런 상황이었어. 저런 상황이었어. 정말 노간지. 미안해. 막 무릎이 빗자루가 되듯이 막 질질 끌어. 아, 노간지야. 메시아가 그래도 돼요? 진짜 노간지다 그거. 빗자루가 마치 되듯이 막 끌고 다니면서 막 3일이고 일주일이고 저는 싹싹 빌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 사람 못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그래서 제 미래의 남편이든 누군든 안 들었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그래서 전 미래의 남편이 제가 이렇게 희생을 해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네요. 옆에 사람을 두고 혼자 뛰쳐나갔다. 그럼 그 사람은 제가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듄 2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캐릭터가 무엇인가요? 저는 페이드 로타요. 솔직히 나오자마자 행동하는 거 보고 까리한데 싶었어요. 캐릭터성이 제일 깊더라고요. 오히려 폴보다 인상이 깊고 말이 된다 싶었어요. 그냥 깔끔하잖아요. 얘는 사이코패스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살짝 반전을 주거든요. 콜로세움에서 싸우면서 죽이고 난 다음에 넌 잘 싸웠어라고 하잖아요. 그게 참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면서 얘는 자기 줏대가 있는 아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비에른 바르뎀 이미지가 광신도가 돼서 좀 웃겼고요. 그 짤이 너무 웃긴 거예요. 뭐만 하면 리사 날가입, 리사 날가입. 물만 마셔 리사 날가입. 이게 뭐지? 조금 웃겼고 저 레이디 제시카 캐릭터의 그 권력욕이 너무 멋있었고요. 근데 저도 진짜 페이드 로타는 진짜 괜찮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페이드 로타가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그 스킨헤드잖아요. 눈썹 털도 없고. 근데 왜 그렇게 멋있는지 티모시 샬라메가 잊혀졌어요. 저 티모시 샬라메 진짜 광팬인데 티모시 샬라메 나오는 영화 다 챙겨봤거든요. 근데도 잊고 봤고요. 둘이 싸우잖아요. 마지막쯤에. 그때 저는 페이드 로타를 응원 살짝쿵 해봤습니다. 네, 죽을 걸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캐릭터가 폴 어머니, 레이디 제시카였어요. 왜냐면 듄 1에서는 조금 여리여리하고 약한 이미지였지 않았나요? 근데 초반에도 폴을 살리겠다고 폴을 죽이려는 적을 막 돌멩이로 내려치고 나중에 생명의 물을 마시고 각성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런 악독한 모습으로 바뀐 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캐릭터 중에서 더 궁금한 캐릭터가 있으셨나요? 저는 찬이요. 왜냐면 찬이가 마지막에 어디 혼자 가잖아요. 굉장히 불쌍했습니다. 폴 나쁜 놈이에요, 솔직히. 왜냐면 사람 당황스럽게 실이 뒤통수 쳐놓고서는 난 널 영원히 사랑해 하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 찬이와 동기화해서 보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폼을 재고 있구나.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연인을 위했으면은 아마 조언니처럼 끝나고 난 다음에 무릎이 빗자루가 되도록 싹싹 빌었어야 됐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은 차라리 사랑 고백 안 하고 대차게 뒤통수를 쳤어야 된다. 사랑 고백을 안 하고 네. 찼어야 된다 뜻이죠? 네, 사랑 고백. 뒤통수를 치다는 말은 배신한다 뜻입니다. 거의 배신이에요. 나중에 폴이 찾아가서 찬이에게 상황 설명을 하지 않을까요? 한 듄 3에서 그게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용서가 되죠. 그러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네요, 폴님. 네, 저는 페이드 로타 캐릭터가 너무 궁금했어요. 전 진짜 죽어버려서 너무 아쉬운데 이 페이드 로타의 어린 시절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악역이긴 하지만 이런 비열하고 악독한 모습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하고 이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하코넨 가문 이야기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하코넨 가문이 이 여기서 나오는 가문들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는 가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페이드 로타가 가장 궁금합니다. 페이드 로타가 전투 나가기 전에 누가 한 명 있었어요. 하코넨 가문에 삼촌한테 입맞춤 받고 다시 엄청 세게 입맞춤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오겠다고. 그거 네네. 애드립이었던 소리를 어. 듣고 야 배우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저는 더 궁금한 캐릭터? 지금 생각해보면 저 그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레아 세두가 연기한 베네 게세르트. 누구죠? 누군지 모르죠? 그 페이드 로타 찾아간 사람 있잖아요. 조용히. 경기 끝나고 네네. 뒤에서. 그래서 그분의 시를 얻었습니다 하는 캐릭터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캐릭터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레아 세두니까 안 좋을 수가 없지. 아무튼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 슬펐습니다.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캐릭터 붕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를 못 본 사람의 시점에서 보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폴의 캐릭터 성격 자체가 붕괴가 일어나기 너무너무 쉬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은 영화는 길인데 캐릭터의 성격, 행동, 선택, 생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심지어 폴은 그냥 고뇌하는 인간이잖아요. 중간에 푸른 피를 먹고 우리 핏줄이 다르네? 하고 바로 납득하는 것도 좀 이상했어요. 마지막에 사막 사람들 배신 때리는 것 같은데 왜 저래 싶었고
아, 근데 저는 그 유은님이 그 듄 1을 안 본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왜냐면 듄 1에서는 폴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날라리까지는 아닌데 정말 권력에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런 유약한 이미지였다가 이제 여러 험난한 과정들을 겪고 조금씩 고민을 하면서 그 변모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듄 2가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각성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듄 2만 본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근데 그 푸른 피 먹고 핏줄이 다르네 하고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아, 우리는 진짜는 하코넨이야. 그 방법으로밖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스토리가 날아갔다는 걸 느꼈고 동시에 이 캐릭터 붕괴가 일어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 너무 막장스럽다. 네, 너무 막장스럽다. 왜냐면은 아니 만 몇 년도인데 아직도 핏줄 따지면서 얘는 핏줄이 그렇게 중요하나. 프렘의 사람들이 이 세계관이랑 정말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아, 네, 정말. 왜냐면 이게 SF면 우리는 배경에 딴지를 걸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분은 배경이 일단 마음에 안 들어. 네, 우리는 배경이 원래 핏줄이 중요한가 보다. 이거 우리는 납득을 했잖아요. 이분은 그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네. 아, 근데 저는 그 부분도 동감하는 게 이 다문화 사회인 이 사회에 누가 핏줄 따지고 좀 오래된 맞죠, 세계관이긴 맞죠. 이제 변모하는 사회인데 맞아요. 앞으로 이제 글을 누군가 쓰는 작가라면 이 부분을 꼭 유념해서 써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 저는 그 캐릭터 붕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 하코넨 가문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너무 쉽게 죽지 않았나요? 저는 그걸 그러니까요. 보면서 허무했어요. 아니 그렇게 악독하고 악랄하게 그려졌으면 좀 쉽게 안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폴이랑 그 폴 주변 인물들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죽는지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이렇게 쉽게 죽는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간지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준 1이랑 준 파트 2에서 쌓아놨던 그 서사가 너무 허무해지는 거야. 이런 얘들한테 우리가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캐릭터들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로 영화를 보면서 의문스러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아까 조이님이 저보고 영화랑 안 맞는다 했잖아요. 정말 맞아요. 왜냐면 대본에 제가 뭐라 써놨냐면 모든 것이 의문스럽다라고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판타지 보면 안 돼요. 심각한데? 해리포터 보고 야 사람이 어떻게 마법을 써 이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지금? 저 해리포터 좋아합니다. 뭐지? 아, 정말요? 네. 약간 그거 아세요? 한국인들이 뭘 좋아하냐면 현실과 판타지 반반 섞은 걸 좋아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제가 대본에도 그렇게 써놨거든요. 해리포터는 현실의 반면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돼요. 근데 SF는 그러니까 듀는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세계관을 쌓아갔다 보니까 저는 설정이 많은 영화를 또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래 걷는 방법부터 이게 무슨 설정이지 싶었고 어머님은 어떻게 뱃속에 있는 딸이랑 이야기를 하고 사자우를 하는가. 너무 웃기지 않아? 네, 이 세계관에서 당연한 이해를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게 너무 웃겨요 지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영화 내내 이게 뭔 감성이지 하면서 봤거든요. 제 상상의 미래는 그거거든요. 막 자웅동체가 돼가지고 혼자 출산하거나 아니면 막 방사능에서 생명이 태어나거나 그쯤 돼야지 미래 만 몇 년도라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핏줄 따지고 핏줄이 너무 중요하고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근데 이게 미래 얘기긴 한데 얘네들이 고도로 발전한 기술 세계가 아니라 약간 중세 같지 않아요? 네네네. 중세라서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래서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만 미래 얼마인데 어쨌든 얘네들이 인간이고 행성을 옮겨가서 간 거일 텐데 아직 그런 거를 따지냐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이래서 SF를 싫어해요. 네.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도 정말 다문화 사회가 많잖아요. 한국은 조금씩 되어가고 있지만 정말 해외에만 나가도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인종차별 이런 거 많고 그런 걸 많은 걸 보면 미래에도 별반 맞아요.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핏줄 얘기를 따지는 것도 어쩌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드는 것 같아요. 이게 1960년대 작품이면 2차 대전 터진 지 별로 안 됐잖아요. 그때 유대인 차별 얘기도 생각이 나면서 그런 의미에서 핏줄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그리고 60년대면 상상력이 이 정도면 나배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배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SF를 싫어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정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현실의 이야기를 비유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현실을 네. 써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너무 진보적인 거 아니야? 이 사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막 조선시대도 아닌데 왜 굳이 그런 말을 적나라하게 못하냐 그 생각이 들고 조선시대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는 막 영모 같은 거 이야기하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전도 욕을 먹었다고 기사로 알고 있는데 근데 현대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렇게 환경을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이게 실은 현실에 이거야 라고 말을 하면은 저는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어요. 진짜요? 네. 그럴 수 있지. 지금 동의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는 중. 왜냐면 현실의 내용을 판타지로 바꿔가지고 비판하는 게 사람들한테 약간 더 편하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판타지의 그런 점이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완전 이 부분은 내용에 이게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런 옛날 중세적인 그런 모습들이 미래에서도 계속 반복된다는 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미래의 지구에서 이제 다른 행성으로 갔어요. 그럼 진짜 맨 땅일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그럼 다시 원초적인 그 사회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작가가 그 역사의 그 역사적인 옛날 모티브를 따와서 이 미래에 합친 게 아닐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판타지니까 완전 0에서부터 쓴 거죠. 배경을. 그렇죠? 네네. 그럴 수도 저는 있겠네요. 그런 관점으로 음. 봐서 작가 천재인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영화의 가장 특징이 거의 3시간에 가까운 러닝타임을 갖고 있다는 거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1을 안 봤으니까 세계관 설정은 좋았어요. 근데 이야기적으로 납득이 안 갔고 사막이면 밤하늘은 보여주지. 그 생각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 그러게요. 왜 안 보여주셨습니까, 감독님? 그러니까요. 우리 윤님이 이렇게 애타게 몇 번이고 강조를 하는데 3에서는 꼭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서워요 지금. 아무것도 네, 아니에요. 저.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일반인 중에 1이긴 네네. 합니다. 그냥 제 일근이에요. 네네. 감독님이 이 팟캐스트를 들 일이 없죠. 그렇죠. 저는 뭐 책 되게 여러 권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듄1 책 한 권 엄청 두꺼워요. 제가 봤는데 그렇게 두꺼운 책을 정말 줄여서 2시간 반이 된 게 아닐까. 뭐 어쩔 수 없는 러닝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엄청 길다고 느껴졌는데 그만큼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게 참 많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 감독은 역시 재밌게 만드는 건 조금 어려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 읽어보실 건가요? 저는 안 읽어봐요. 왜냐면 저는 호빗도 읽다가 실패했습니다. 호빗 뭐 어려울 것 같아. 호빗을 읽어보셨군요. 저는 뭐 읽어는 보려고 빌려는 볼 것 같은데 읽다가 첫 장만 읽고 덮지 않을까. 또 잠이 들 것 같아요. 이 잠을 이겨내야 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듄 영화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었네요. 그렇다면 제가 이 듄을 보면서 하나 정말 궁금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구가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하게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 같나요? 저는 지구 외에서 다른 행성에 정착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문외한이지만 과학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과학의 한계가 없다면은 물자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 살게 된다면은 그냥 돈 많은 사람들만 가지 않을까. 혹시 죄송한데 이과 아니시죠? 저 문과예요. 저런 문과스러운 발언 이과생으로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과 문과 둘 다 학사학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학의 한계가 없으면 물자에도 한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으면. 과학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래도 물자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학의 한계가 없으면 물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자의 한계가 있겠죠. 모르겠어요. 네. 이래서 문과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이님은 어떠실 것 같나요? 저요? 저는 그 배명훈 작가의 화성과 나라는 단편집을 읽었는데 이 작가님이 정치를 전공을 하셨어요. 근데 SF 작가시거든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화성의 행성 정치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의뢰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분이 화성도 공부를 하시고 외교적인 것도 공부를 하셔서 실제로 보고서를 쓰셨어요. 그 다음에 화성과 나라는 단편집을 내셨는데 그게 화성에 이주를 하게 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화성 왔다 갔다 하는 우주선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한 명은 화성에 살고 한 명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단편집이에요.
되게 흥미로운 게 과학적인 사실이 되게 많이 들어있었고 내용도 재밌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일 먼저 깔고 가는 게 뭐냐면 초반에 화성이 가는 사람들은 애초에 능력이 많아야 돼요. 의사가 죽었어요? 그럼 딴 사람이 의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화성으로 보내는 사람은 박사 학위가 N개가 있어야 된다고. 와우. 그래서 저희는 갈 일이 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하. 아무튼 그래서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시면 이 책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워요. 되게 재밌는 책인 것 같네요. 저도 읽어봐야겠어요. 저는 일론 머스크님이 지금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일반인들도 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박사 학위가 N개가 있거나 부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다투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거의 노예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디스토피아가 그려지네요, 갑자기. 아, 이분 책 단편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음식이 좀 문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음식을 화학적으로 맛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건 항상 똑같아요. 뭐 영양분이 있는 블럭 같은 걸 먹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분이 딱 갔는데 간장게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한국인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성에 가서 돌아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간장게장을 그리는 그 내용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정말 한국적이면서 공감이 너무 잘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멸망을 해서 다른 행성으로 가는 순간 너무 슬플 것 같은데요? 왜요? 간장게장 못 먹어서요? 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간장게장을 못 먹어서 슬픈 마음을 내가 맨날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되어서 손자들에게 알려줘. 근데 그 손자들은 이미 그 화성의 삶에 익숙해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그랬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 세대만 공감이 되고 그 밑에 세대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우리는 라떼가 되어가는 거죠. 아, 라떼는 말이야. 간장게장이란 게 있었는데 너네 맨날 블럭만 먹지. 이렇게 꽃게 집게발 있는 게장이 있었단다. 맛있겠다. 그렇군요. 저는 뭔가 이 듄처럼 세력 다툼이 정말 많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안에서도 각자의 이익을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정말 그 듄이랑 다를 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왠지 외계인이 나타나면 다들 협정을 맺어서 같이 싸울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그죠? 아, 그래요? 외계인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을 수도 있다. 저는 무조건 존재한다. 저는 어디서 그런 걸 봤어요. 외계인은 존재는 하는데,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발전된 생명체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을 못하는 거다라는 거를 어디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왠지 우리가 화성에 갔을 때 있을 수도 없을 수도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죠? 아무튼 열심히 막 인터레스팅. 싸우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저 진짜 간장게장 못 먹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데요? 그러면 안 돼요. 블럭만 먹고 살 수 없어요.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제가 지금 PT 받고 있는데 맨날 먹는 식단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너무 먹방 영상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블럭 이해되지 않아요. 힘내세요. 네. 파이팅. 정말 잘 만든 영화지만 재미는 있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들의 저를 포함하여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신만의 잘 만든 영화와 재밌는 영화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차이가 없다 생각해요. 재밌는 영화가 곧 잘 만든 영화다. 그래서 잘 만든 영화는 사람마다 그냥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때깔 좀 안 좋고 B급이라도 재밌으면 그냥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짜 애매해요. 아무리 잔잔한 영화라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전 최애 영화가 되는 거고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도 너무 좋고 아니 진짜 재밌는 것도 너무 좋고 좀 특이한 영화도 너무 좋고 미술이 좋아도 너무 좋고 별점과 제 취향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만든 영화란 연출이나 스토리가 정말 그 전에 봤던 거랑 다르게 특이하거나 특색이 있거나 너무 설득력 있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하는 영화다. 그런 영화를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영화는 좀 별개라고 생각해요. 재밌는 영화는 아무리 스토리가 뻔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남게 되는 영화는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노팅힐 영화가 솔직히 완전 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엄청 특색이 있고 그런 로맨스 영화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좋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렇게 마음속에 남는 장면이 하나쯤 생기는 영화가 저에게는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듄을 보면서 떠오르는 영화나 작품이 있으셨나요? 보는 내내 스타워즈 계속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주인공인 루크라는 주인공이 있답니다, 여러분. 루크라는 주인공도 타투인이라는 행성에서 나왔는데 타투인이 약간 사막까지는 아니고 황폐한 행성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도 많이 났고 중간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하게 되는 스포일러시도 생각이 났고요. 그 핏줄이 나쁜 사람한테 왔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 스타워즈 주인공도 아버지가 누구죠? You're my father. 네, 그건 You're my father요. 네, 아버지가 다스베이더였잖아요. 그거 You're my father 아니구나. I am your father입니다. You're my father는 주인공이 가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뭘 본 거야? 적극적이네요. 적극적이네. 네, 아무튼 유전자 테스트를 했는지 아무튼 네, 그래서 전 스타워즈가 제일 먼저 떠올랐고 아바타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바타 뭔가? 오, 네네네. 그렇죠. 아바타도 떠올랐고 그냥 뭐 확실히 이 영화가 많이 영향을 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뭐 반지의 제왕이 워낙 듄의 레퍼런스로 많이 사용했다고 들어서 반지의 제왕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한 별점과 한 줄 비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듄은 3.7점, 5점 만점에 3.7점이고요. 한 줄 비평은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 영화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요? 듄을 보세요. 저는 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다 예상을 하실 거예요. 1점이고 어머, 모르겠다입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저는 3점을 줬고요. 근데 웃긴 게 듄 파트 1을 4점 줬어요. 그때는 정말 멋있군. 그 멋있는 뽕에 취했지만 두 번 보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 줄 평은 웅장한 연출, 음악, 화면, 내용까지 성서의 영상화. 중요한 건 난 이 종교를 안 믿는다는 거지. 성서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성서를 안 믿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길고 길게 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다음 영화는 이제 무엇을 할까요? 저는 아유. 듄을 해서 이제 여한이었거든요. 이제 다음에 원카 해드릴까요? 아, 원카요? 네, 원카 괜찮은데 원카 괜찮죠? 별로였어요? 아, 저 솔직히 원카 티모시 샬라메 좋아해서 봤는데 재밌어요. 근데 저 뒤에 가서 자갖고. 저기요. 오늘 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자, 참고로 저는 정말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조금만 지루하고 단조롭게 느껴져도 눈이 감기네요. 그래도 또 노력하면 또 잘 봅니다. 곧 장국영 배우 기일이 다가오잖아요. 특별전을 해서 태양별이 보자고 제가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쵸. 너무 저 좋아요. 태양별이 보고 싶어요. 패왕별이도 좋고 저 그 조이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음식 관련된 영화도 해보고 싶다고. 왜냐면 저희가 한 먹방을 예전에 그죠? 찍었었잖아요, 같이. 그래서 우리 먹장들이 모여서 이 음식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저는 그 윤님이 예전에 지브리 영화도 해보자고 했잖아요. 지브리 영화도 진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브리 영화 그냥 완전 랜덤으로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할 얘기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노래도 너무 좋고 음. 안에 스토리 담긴 것도 좋고 캐릭터도 너무 귀엽고 저 되게 뭔가 가볍고 재밌는 그런 영화도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도 하고 싶습니다. 아, 네네. 저는 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세지 손가락을 보고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도대체 있는데 뭐지? 궁금해 죽겠다 진짜. 그거 보고 얘기하는 것도 저도 진짜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오스카상 시상식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쭉 영화를 다 봤는데 오펜하이머가 이번에 수상을 했잖아요. 오펜하이머도 해보고 싶고 제가 저번 수상 이력도 봤는데 에에올이 수상했더라고요. 그래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다음 화를 기대해 보세요. 우리 모두 다음 화에 또 봬요. 또 봬요. 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